자, 지금 이제 부용고 기출문제 풀어볼 건데 수업 시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영상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더 많고 개별적으로 풀어서 이제 모르는 것들은 영상으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네. 뭐 보고도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뭐 수업에 질문을 받아줄게요. 자, 재작년 문제도 그렇고 작년 문제도 그렇고 첫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가 됐어? 부정적분에 대한 문제가 됐어. 당연히 뭐 우리 때는 난 학창 시절에 그 서술형으로 나왔던 기억도 있는데 그거 선생님이 뭐 하려고 했던 문제냐면 적분상수 시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거 이제 실수하는 친구들 본 적 있었어. 뭐 이 문제는 뭐 별것도 아니고 자 적분하면은 뭐 4분의 1x 4제곱에 플러스 c가 있었다. 뭐 네, 미안합니다. 풀어주는 게 미안하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일까요? fx가 누군가의 정적분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적분했다, 미분하면 그대로. 그치? 미분했다, 적분하면 그대로 플러스 C 있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뭐 하고 싶냐면 저 적분을 실제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저 양변을 미분했다 적분해도 되는데 미분했다 적분하는 행동은 이제 과정이 두 가지니까 우리는 그냥 쟤를 적분하도록 하죠. 뭐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2x 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가 존재할 거고 c 주려고 f형은 1이니까 이 c는 얼마여야지 이걸 성립하겠다? 1이어야지 성립하겠다. 그 다음에 f1은 뭐야? 2 더하기 5 더하기 1 하니까 8 되겠네. 답은 3번. 자, 3번. 지금 이제 시험 범위가 미분하고 적분하고 모두 다니까 개념적으로는 어떤 게 있어야 되겠냐면 나는 일단 위치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랑 속도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랑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 그럼 위치가 주어졌을 때는 미분하면 속도가 될 거고 얘를 또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미분, 여기도 미분. 자, 근데 속도가 주어졌을 때는 뭐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미분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적분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물론 적분은 정적분이겠지. 미분하게 되면은 가속도, 정적분하게 되면 변위죠. 위치의 변화량이야.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다 보니까 뭐 해설만 할게요. 뭐 우리 학원 애들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3번에서 문제에서는 t는 a에서 가속도가 24래.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 할 수 있겠니?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위치를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위치를 한 번 미분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이걸 미분해가지고 가속도를 만들면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얘가 24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6으로 양변을 나누니까 t-1은 4가 될 거고 그때 t는 5겠네. 근데 그때 뭘 물어보는 거야? 가속도가 24가 되는 시간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t는 5가 답인 것 같아. 자, 물론 내가 뭐 검증을 하고 미리 막 답을 알고 막 풀고 있는 것은 아니야. 사실은 선생님들은 그래야 되는 게 맞지만 조금 내가 부랴부랴 하는 감이 있어서 자, 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계산 실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진 말아주기 바래. 그냥 그려려니 하자. 자, fx가 다음과 같은데 x는 1에서 극소래요. 자, 극소 당연히 어떻게 되는 애야? 이런 그림이지, 그치? 물론 이제 극대극소 정의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단순하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얘가 어차피 접선의 기울기가 다항함수에서는 다항함수가 아닌 데서 미분 불가능일 수도 있지만 얘는 기울기가 0이 나와야지, 그치? 무슨 내용이야?
차이리 생각도 좀 해보면 가끔 질문하는 거 지난 시간에 질문했었어서 다항함수에서는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무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뭐 1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다항함수에서는 극대나 극소가 되는 지점은 뭐 절대값 있으면 얘기 달라진다. 이런 얘기 여기에서는 뭐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힌트는 미지수가 지금 a 하나밖에 없어서 미지수가 a 하나니까 뭐 식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식 하나는 뭐로 잡자? 아, 저 함수를 미분해서 1을 집어넣으면 극소니까 0이 되면 된다는 식 하나만 있어도 a 값은 해결이 될 거야. 미지수 하나는. 자, 그러면 이걸 미분해 보면 아이고 9x 제곱 마이너스 a항 글씨도 개판이고. 자, f 프라임 1은 얼마가 되겠어? 9 마이너스 a는 0이 돼야 되니까 a는 9겠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뭐 사실은 여기는 찍고 있지만 뭐 요 번호대를 보려고 이 영상을 트는 사람은 없을 거고 사실 뭐 영상을 잘 보지도 않을 것 같아. 자, 그렇지만 합니다. 자, 5번 일단 최대 최소야. 잠깐만, 왜 16기가를 벌써 다 쓴 거야? 영상이 그렇게 대단해? 아니잖아, 13기가 있잖아. 자, 5번. 자, 최소값 최대값이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3, 4차 함수 요번 시험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무슨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극대 아니면 극소 아니면 범위의 양 끝에서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이 모두 존재하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뭐 얘는 뭐 y축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 f의 모양하고는 관련이 없겠네. 뭐 단순하게 나는 f0도 찾아야 되고 f3도 찾아야 되고 극대극소도 찾아야 돼. 그럼 f0은 얼마일 거고 a일 거고 그 다음에 f3은 얼마일 거야? 미련하게 좀 풀면 얘는 3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7 마이너스 3 곱하기 27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은 뭐냐? 그러면은 쟤는 따로 안 되겠네. 36 플러스 a가 되겠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요거 마이너스 27에다가 9에다가 9 플러스 a네. 그 다음에 극대극소 찾자고 미분해 볼 건데 이제 극대극소 때문에 하는 거예요. f 프라임 x는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될 건데 얘가 0이 되는 점은 뭐 0되는 점 구하는 거니까 6으로 나눠버려도 되겠지. x가 얼마일 때랑 뭐 2일 때랑 1일 때야, 그치? 그럼 f2도 구해봐야 되고 f1도 구해봐야 돼 사실은. 그래도 제일 큰 건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하면 되지만 제가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왜냐면 a라는 미지수의 자리가 저 자리가 그래프의 모양하고 상관이 없거든. 평행이동만 상관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a가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a가 0이라고 가정해본 상태에서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미분한 결과는 어차피 여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조금 더 나은 풀이라면 다 대입해보는 게 너무 싫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얼마? x가 1일 때지. 얘가 지금 x가 얼마일 때야? 2일 때야. 그러면 우리 변곡점이 어디에 있을까? 요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맨날 얘기하고 있던 비율관계가 뭐니? 이거 쭉 연결하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 요 절반이니까 요 한 칸이 지금 여기가 사실은 그래프를 개떡같이 그려서 그렇지만 여기가 다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인 거야? 2분의 5인 거야. 근데 난 범위가 어디까지지? 3까지지, 그치? 그럼 3은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네. 사실은 이거 생각하느라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하지 마. 자,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해서 또 길이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일 거 아니니?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x가 2분의 1이겠지. 그럼 0인 거는 어디겠어? 요쪽 요거보다 2분의 1 더 갔으니까 여기가 아마 0이 되겠지. 그러면 지금 얘는 최대 최소가 어디에서 갖게 돼 있는 거야? 최대 최소가 범위의 양 끝에서 갖게 되는 경우네. 극대극소에서 갖고 있지를 않아.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계산을 끝까지 해보지 않아도 a가 최소가 될 거고 이 최소가 10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최대값은 얘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10을 a에다가 10을 대입하면 최대는 19가 아닐까. 이 풀이가 여기서 지금 대입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게 이쪽에서 풀이를 하는 것이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다 오래 걸리는 거지. 사실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자, 6번. 정적분에서는 누누이 뭐가 나온다 그랬냐면 정적분의 이제 앞부분에서는 성질이 나와야 되는데 성질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얘네들은 뭐가 나온 거야? 뭐 어렵지 않게 구간이 같으면 요 안에 있는 애를 먼저 계산한다. 심지어 여기가 x dx고 여기는 y dy여도 문자가 달라지는 것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야, 범위를 먼저 범위 구간이 똑같으니까 요 함수를 먼저 빼주자. 먼저 빼주니까 어떻게 되겠니? 다 제곱된 건 없어지고 여기 나와 있는 4x와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4x가 빼줘야 되니까 결국은 8x만 남아 있겠다. 얘를 적분하면은 4x 제곱이 될 거고 여기다 2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빼면은 얼마겠어? 4 되니까 16 빼기 4가 되겠네. 그러면 이 답은 12가 되겠다. 구간이 똑같을 때 피적분 함수를 먼저 계산한다라는 거. 왠지 모르게 막 힘을 막 내서 푸는 게 아니 그냥 앞에 학생들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문제를 푸니까 목소리가 좀 바뀌는 거, 말투가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반드시 이번 시험은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을 테니까 최대한 공식으로 갈 수 있는 건 공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보면 분명 이렇게 되겠지. 그때는 그냥 어떻게 공식 쓰면 어떻게 해요? 얘네 둘이 먼저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빼겠지. 그럼 빼면은 바로 식을 쓸게.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될 거고 내가 이 함수를 적분할 건데 얘네가 근이 얼마야? x가 3이랑 1이겠으니까 우리는 공식 넓이는 6분의 최고차 한계수 1에 그러니까 절대값 뭐 씌울 필요 없겠지. 베타 마이너스 1에 세제곱하니까 얘는 3분의 4야. 답은 3번이겠고 앞에는 되게 쉽고 뒤에 가면 조금 문제가 괜찮아져요. 변별력을 좀 가질 수 있는. 지금 여기는 이제 밑에는 상수고 위에는 문자가 나와 있는 미지수가 나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분명하게 두 가지가 거의 패턴적으로 있는 문제인데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식 안에 얘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뭐야? x에다가 a를 대입하면은 저 식 전체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ft를 적분했던 애기 때문에 쟤를 다시 미분하면 쟤의 도함수는 정확하게 무엇이 된다? 저 ft를 누구로만 바꿔라? t를 x로만 바꿔서 지금 t가 x로만 바뀌어 있는 상황. 뭐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면 돼. 근데 참고로 이게 문제가 뭐가 될 수도 있어. 조금 심화가 된다고 하면 어떤 포인트도 신경 써야 돼? 이 정도 심화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낼 수 있고. 자, 뭐냐면 인테그랄 해가지고 여기다 1x 돼 있는데
여기가 ftdt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x-1 ftdt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 뭐 해야 돼? 변수 분리해야 돼. 그래서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야? 얘를 전개하면은 1x xftdt에다가 또 누구도 남아있냐면 얘랑 곱한 것도 있겠지만 얘랑 곱한 것도 있어서 우리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1x ftdt인데 우린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 한 번은 대입해서 0 되는 거는 여기에 뭐 x가 있든 없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얘네 전체는 0이 되는 것은 맞아. 하지만 내가 두 번째 일을 할 때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얘를 미분하려고 하면 사실은 얘는 도함수를 구해도 그냥 얘 도함수는 fx야. 그런데 이거에 대한 도함수는 누가 내야 돼? 요 x가 여기는 t에 관한 적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 실수배처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니까 내가 얘를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지금 누구와 누구와의 고배 형태로 봐야 한다. 얘와 얘 고배 형태로 봐야 돼서 곱미분을 써야 돼. 곱미분은 실행은 할게. 자, 앞에 거 미분 되니까 1이지.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니까 그냥 ft가 fx로만 바뀌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미분되는 문제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릴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볼게. 자,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자, 첫 번째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0이 될 거고 좌변은 0이 될 거고 우변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은 이렇게 될 테니까 a 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겠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고 두 번째 난 양변을 미분해 볼 건데 양변 미분이야. 양변 미분하면 쟤는 뭐가 좌변은 fx dx가 될 거고 fx가 될 거고 우변은 2x 플러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a는 사라지겠지. 이렇게 될 건데 그럴 때 f-1을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되겠다? 제로가 되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a 더하기 f-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더하기 0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다. 자, 9번. 일단 이것은 뭐냐면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 함수는 우리가 뭐 해줘야 돼? 범위에 따라 따로따로 적분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범위에 따라서 된 거야? 절대값 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게 되겠어? x가 0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는 x가 되겠지만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럼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뭐와 뭐의 합으로 구해야 돼?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중에서는 0부터 2까지겠지. 그러면 이거 더하기 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누굴 적분해 주겠어? 마이너스 x를 적분해 줄 거야.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될 겁니다. 물론 이걸 계산해서 해도 되고 또 어떤 식으로 해도 돼. 어떤 식으로 해도 돼요. 혀가 막 말려. 이걸 또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나왔어서 사실은 내 생각이 그냥 즉흥적으로 드는 생각이지만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얘 삼각형 아니 이렇게 함수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사실은 뭐 누구의 넓이를 구해도 요 넓이와 요 넓이를 구해서 합쳐도 문제의 답을 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 그럼 얘는 적분하면은 물을 마셔야 되나?
자, 2분의 1 x제곱이고 거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얘는 2가, 이쪽 파트는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고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지만 마이너스 2분의 1의 1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그럼 얘는 그냥 얼마야? 2분의 1이 되겠네. 그게 아마 요게 바로 여 부분의 넓이일 거고 이게 이 부분의 넓이일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답은 얼마야? 2분의 5가 되겠네. 그럼 답은 2번이겠다. 사실은 뭐 모든 풀이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번에는 시간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최대한 빨리 풀 수 있고 그거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야 돼.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모두 다 완벽했으면 좋겠고 이게 문제가 이렇게 쉽고 잘 풀리는데 이걸 빨리 풀어야 되나요? 시간의 압박을 느끼게 될까요? 왜 그러냐면 뒤에 어려운 문제들을 생각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이야. 앞에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뒤에서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야.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10번. 얘는 지금 무슨 문제야? 정적분으로 정의되었지만 정적분이지만 이거의 큰 그림은 뭐였어? 미분계수지. 이거의 큰 그림이 미분계수여서 적분했던 것을 뭐 하게 되는 거야? 적분했던 것을 다시 미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게 되지.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자, 이걸 크게 써보면 x-2. 물론 시험 보는 당사자인 너희들은 능수능란해져서 이걸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야 돼. 내가 이걸 뭐라고 가정했을 때 소문자 fx를 적분하면 대문자 fx가 된다고 할 때 나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 적분해가지고 x 집어넣고 적분해서 2 집어넣어서 빼주고 있는 형상이고 이 큰 그림, 이 전체 큰 그림은 바로 뭐야? 그럼 이 대문자 f의 프라임 2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적분했던 것을 다시 여기서 미분해줘야 하니까 적분했던 걸 미분하면 원래 그대로 돌아오는 그 식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겠지. 그러면 fx는 저기 위에 이렇게 잘 주어져 있으니까 f2 값은 얼마가 되는 거겠어? 8-12 더하기 5가 되겠어. 답도 예쁘게 1이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또 11번. 지금까지 상당히 쉬워. 이거 근데 쉬운 부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여기 누구의 싸움이라고? 시간을 누가 얼마나 세이브하고 누가 얼마나 더 계산을 정확히 했는가야. 자, 이제 이 12번 문제는 11번 문제는 수업 시간에도 한번 보여줬던 것 같아. 뭐냐면 내가 A부터 B까지 F'X dx는 당연한 얘기여서 너무 부끄러울지 몰라도 결국은 이건 뭐야? A에서 B까지에서 함수값의 증가량이지. 이 정적분의 결과가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이 결과물이 만약에 5였다면 FB는 FA에서 얼마가 커진 거다? 당연히 5가 커진 거다라고 하는 해석적인 측면으로 가는 게 계산보다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정확하고 또 계산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가 주어졌어? 도함수가 주어진 거야. 뭐 그림 상태 좋지 않지만 도함수가 주어졌고 또 뭐가 주어졌어? 넓이가 주어졌어. 근데 얘는 넓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냥 이 정적분 값을 이용할 거거든. 선생님, 전 넓이가 필요 없고 정적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봐. 얘는 x축 위에 있으니까 넓이가 5라고 하는 것은 정적분 값도 5겠지. 그치? 얘는 넓이는 10이지만 정적분은 x축 밑에 있는 그래프니까 정적분 값은 얼마겠어? 얘는 10일 거야. 그러면 말이야, 쌤,
이걸 또 요 내용으로 해석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선생님 이 그래프는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f-2에서는 3이라는 함수값을 가져요. 여기 -2에서는 3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는데 지금 처음에 뭐 하겠대? -2에서부터 0까지는 정적분값이 5니까 여기 3에서 얘가 얼마큼의 값이 더 커지겠어? 5가 커져서 요 0에서는 -2부터 0까지 왔으니까 함수값이 5가 커져야 돼. 그래서 얼마가 돼줘야 돼? 아, 나도 5가 커져서 나는 이제 8이 됐어.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함수의 그래프는 요 점도 지나고 무슨 점도 지나? 요 점도 지나야 돼.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야? 선생님 저는 정적분값이 10이 아니라 -10이지. 정적분값이 -10이니까 전 0에서 3으로 갈 때 y값이 얼마큼 줄어들었어요? 10만큼 줄어들었어요. 8이었는데 내가 x가 3에서는 여기서 함수값이 얼마큼 줄어드는 거야? 10만큼 줄어드는 거라서 여기는 얼마가 되겠니? -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몇 콤마 몇이야? 이 좌표는 3, -2가 될 것 같아. 지금은 왜 이렇게 푸는 거야? 지금 우리는 누구를 알고 있는 거야? 도함수의 정적분. 도함수의 정적분 값은 이건 뭐다? 함수값의 차이. 함수값의 증가량 뭐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내용이. 그럼 함수는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뭐 알 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지나고 있는 함수일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f3을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x가 3일 때는 얼마야? -2가 답이 되는 거겠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것 같고 12번 요번에도 또 이제 속도가 나왔어. 속도가 나왔는데 운동 방향 바뀐다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거지.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뭐 한다는 거야? 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속도의 방향은 속도의 부호죠? 속도의 부호가 바뀔 거야. 근데 이것도 어차피 몇 차 함수? 2차 함수고 다항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려면 어떤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려면 반드시 그때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야지.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또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극대랑 극소처럼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 아, 너네들은 미분하면 0이 되는 자리구나 라고 찾으면 돼. 한데 우리가 이제 중근을 가지면 운동 방향을 바꾸진 않지. 그래서 얘가 중근은 갖진 않아야 돼. 뭐 3중근이면 또 되지만 뭐 어차피 2차니까 3중근 생각은 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속도의 방향이니까 속도가 0인 거니까 사실은 이거 자체가 그냥 속도죠. 미분을 할 필요가 없네.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속도가 0이라는 것이다. 속도가 0인 지점을 찾아보니까 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가 0이 되려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어서 t는 2 또는 1이 되겠네. 근데 그러면 선생님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두 군데가 아닌가요? 얘는 첫 번째고요. 얘는 두 번째죠. 그래서 나는 지금 첫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걸 알고 싶은 거야. 그럼 네가 알고 싶은 지점은 t가 얼마일 때? t가 1일 때 뭘 구하고 싶다? 위치를 구하고 싶어. 위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 주어졌을 때? 속도가 주어졌을 때 위치를 구하는 건 속도가 주어졌을 때 위치를 구하는 건 이렇지. 이 위치는 어떻게 구한다? 처음 위치에다가 속도를 정적분하면은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정적분 속도겠지. 자, 그러면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처음에 얼마였어? 좌표가 1이었고
1에서 1 더하기 정적분하자.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나는 t는 1일 때니까 0부터 시작할 때부터 1까지 2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dt. 이걸 계산하면 얘는 위치가 될 거야. 또 나중에 거리랑은 또 다르게 계산해야 돼. 자, 그러면 1 더하기 이거 정적분하면 얼마? 3분의 2 t 세제곱에다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면 또 얼마? 마이너스 3t 제곱. 근데 거기다 1 집어넣으면 3.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계산이 좀 빠른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지금 4t니까 1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걸 다 계산하면 얘네 계산해서 1 되고 1 더하기 1하니까 2 되니까 3분의 8이 되겠다. 자, 뭐 답은 혹시 계산 실수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 선생님 이제 나이가 많지 않니? 잘 안 돼. 깨끗하게 계산이. 자, 13번인데 다음 요번에도 또 똑같이 속도가 주어졌는데 요번에는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래. 움직인 거리는 누구랑은 달라? 변이랑은 달라. 변이는 정적분 그 자체지만 우리가 움직인 이 거리는 변이가 아니라 누구랑 같아요? X축과 둘러싸인 부분에 잘 안 보이는 색이네. 쌓인 부분에 무엇이다? 넓이를 생각하는 거야. 되게 신기하게 여기다 이렇게 땅 하면 이글씨가 잘 아니네. 자, 아무튼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돼. 왜냐면 뒤로 움직인 것도 플러스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할 때 인수분해가 잘 되면 인수분해해서 그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X축, Y축이 있을 때 0하고 2를 지나는 어차피 0보다 0 이전의 값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될 거야. 그런데 얘가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누가 나올 거야? 여기가 3이야. 그래서 나는 어떤 넓이 더하기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 S1 더하기 S2를 계산할 건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딱 보자마자 이걸 조금 더 쉽게 계산하는 법이 떠오르고 있어. 뭐가 있냐면 2차 함수에서 넓이의 비율 관계인데 시간을 아끼기 위함이야. 2차 함수에서 넓이의 비율이 있어. 어떤 넓이의 비율이 있니? 뭐 왜 그런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게.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여기랑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지 말자. 뭐 이렇게 그릴까? 왜 이렇게 잘 안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지? 아! 죽고 싶어! 자, 보면 그냥 하자. 여기서 얘랑 몇 대 몇의 비율로 2대 1의 비율로 내가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고 싶었던 건데 자 이렇게 돼서 요 함수 요 둘러싸인 부분의 요 넓이랑 요 넓이는 어떻게 되게 돼 있어? 요 넓이 S1과 S2가 넓이가 똑같아져. 이쪽으로도 마찬가지야. 이쪽으로도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또 비율이 1이야. 1대 2야. 그러면은 요 넓이랑 또 요 넓이 S3도 넓이가 똑같아. 그런 상황. 그러면 이게 지금 아다리가 뭐 우연히 잘 맞았어. 물론 선생님은 이걸 원했던 출제가 아니야. 네, 여러분들이 더 빨리 풀라는 거지. 어차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면 요 넓이랑 요 넓이는 똑같아. 그러면 우리 이 넓이 구하는 게 편하겠니? 이 넓이 구하는 게 편하겠니? 당연히 우리는 이쪽 넓이 구하는 게 편하단 말이야. 왜? 얘는 공식 쓸 수 있으니까. 적분 없이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썼던 공식이야. 6분의 최고 차항계수 3이니까 절대값도 필요 없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은 2고 이거 약분하면 여기 제곱이고 아 쟤는 어차피 넓이가 얼마네? 요 넓이는 4야. 근데 비율이 2대1로 딱 맞아 떨어졌으니까 얘도 얼마야? 4야. 그러면 4 더하기 4 총 움직인 거리는 8이다. 적분 없이 이 문제 풀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y는 2라는 그림하고 이렇게 같이 그려져 있어. 그래서 열린 구간이야. 누구는 포함하지 않아? 자, 마3이랑 7은 포함하지 않아. 다음 그런데 이 부등식을 만족하고 싶대. 그러면 얘는 지금 기울기고 그치? f'x니까 기울기고 얘는 뭐야? 그냥 y 값이야. 그러면 얘가 0이 되거나 음수가 돼달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가 0이거나 y 값이 0이거나 아니면 얘네 둘이 부호가 서로 다르게 된 부분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f'x가 양수면 당연히 지금 뭐야? f2는 0보다 작았으면 좋겠거니. fx는 2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이건 뭐야?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였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지금 이 부등식이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는 누구야? 아 f'x가 0보다 작은데 물론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되고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도 돼. 얘가 0보다 작은 거나 같은데 fx가 여기가 0이 아니라 2지 2보다 얼마가 되더라? 크거나 같아도 괜찮겠어. 그러면 지금 1번의 케이스를 체킹해보면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얘랑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마1, 마2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마2는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마2는 누구랑 대칭일까? 얘가 2가 대칭축이니까 얘는 4면 이 4는 누구랑 똑같을 거고 정확하게 0이랑 똑같을 거고 5는 이거랑 똑같을 건데 6이 따로 뭐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중요하진 않아. 자 그러면 얘도 기울기가 일단 양수인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 마2도 마찬가지 여기라고 치자. 어차피 얘는 뭐 y는 2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요 점 5개 중에서 마2까지 5개 중에서 fx가 2보다 작은 것 여기는 2보다 큰 것들이고 얘는 2보다 작은 것들이지. 자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답이야? 마2도 될 수 있고 마1도 될 수 있어. 근데 누구도 답이냐면 곱해지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애 누구도 답이야? x가 누구인 것도 답이다? 2가 되는 것도 답이야. 왜냐면 한쪽이 0이 되면 이 부등식은 뒤에 거 상관없이 0이거든. 그치? 얘가 0이면 얘는 상관없이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등호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 것 같냐면 이제 누구들이 조사해봐야 돼? 3, 4, 5도 조사해봐야 되는데 3, 4, 5는 어떤 상황이야? 일단 도함수가 3, 4, 5일 때 이 그래프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지? 6도 마찬가지야. 3, 4, 5, 6 다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 다음에 얘가 FE가 0보다 큰 것은 누구야? 요놈하고 요놈이 FE가 0보다 크지? 그럼 또 누가 답이야? 4랑 3이 답이야. 그러면 4도 x3, x4까지 답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답이 될 것 같아. 15번.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자, 어떤 함수 fx의 역함수가 gx인데 우리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 사이에 원래 함수와 역함수 사이는
어떤 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어?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의 직선의 대칭이게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지. 물론 대표적으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역함수니까 이렇게 되는 지수함수와 뭐 이렇게 되는 로그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얘네 둘이 겹치는 부분이 너무 미세하게 그려졌지만 사실은 요 넓이랑 요 넓이가 둘이 어떻게 해야 돼? 자, 너무하다 인간적으로. 자, 다시. 자, 지수함수가 하나 이렇게 있고 너무 왜곡이 심한가? 자, 로그함수가 어떻게 돼 있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럼 y는 x가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사실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좌우 대칭을 이뤄야 돼서 우리는 사실은 이게 fx고 이게 f의 역함수면은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역함수로 구할 필요는 없어요. 이 역함수가 어떻게 되더라도 역함수가 띵 하고 사라지더라도 우리는 누굴 구할 수 있어?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fx와 요거 y는 x라는 직선을 가지고. 근데 요 넓이를 몇 배 하시면 돼? 2배 하시면 됐던 거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선생님 원래 함수가 뭐 제가 단조 증가하기만 하겠지. 저 함수 fx가 띠리리리린 존재를 하는데 얘랑 누구랑 나는 역함수랑의 교점을 찾지 않고 넓이를 구하지 않고 y는 x랑의 얘네 둘 사이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2배를 하면 나는 넓이를 구하는 게 되겠죠. 역함수랑 원래 함수에. 그러면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 둘이 같다라고 나서 교점을 찾아야겠지? 같다라고 나서 이항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는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해주니까 x-2에 x-1. 아, 얘네들은 교점이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0, 1, 2가 되는 상황이야. 뭐 이렇게 사실은 뭐 실제로 그린다면 뭐 어떻게 돼야 될까?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뭐 함수가 칭칭칭 이렇게? 네. 오늘 이렇게 미술에 자신이 없냐? 여기가 얼마? 0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얼마? 2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사실 근데 그림은 여러분들 절대 그리는 게 아니야. 그림 그려서 풀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무슨 넓이도 구해야 하고 요 넓이도 구하고 요 넓이도 구해가지고 우리는 뭐 할 거야? 이거의 넓이를 합친 다음 2배 하면 되겠지. 근데 너네들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잖아. 요 직선, 이 양 끝에 직선을 찍 하고 내리는 거잖아 사실은.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사실 이 그림 콕 지우고 사실 우리가 보기 편한 그림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그리는 순서가 잘못 0, 1, 2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치? 근데 어차피 요거랑 요거의 요 가운데에서 우리가 점대칭을 이루는 거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는 아까 그 두 넓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었네. 그러면 우리는 뭐 하자? 우리가 교점을 구한 이 함수를 두 개 다 적분할 필요 없어. 요 구간이랑 요 구간을 다 적분할 필요가 없이 넓이가 어차피 똑같으므로 난 뭐 할 거야? 이거를 0부터 1까지만 적분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게 몇 개니까? 두 개니까 2배 다시 그지? 다시 근데 또 2배를 더해야 되는데 왜 2배를 더해야 되냐면 아까 그림이 좋겠다. 자 미안. 아까 그림까지 갈 수 있을까? 못 가네. 이게 왜 또 2배가 됐냐면 아까 y는 x 그래 놓고 이렇게 되겠지.
뭐 이런 함수가 됐다고 치자 대충. 그런데 이게 원래 함수야. 근데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돼 있어? 역함수는 이렇게 돼 있겠지. 요 넓이 하나, 요 넓이 하나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랑 똑같은 게 또 여기도 이렇게 또 두 개가 있잖아. 사실은 우리는 y는 x랑의 넓이만 구하면 이건데, 그치? 그래서 아까도 몇 배 해야 된다 그랬어? 2배 해야 된다 그랬죠. y는 x랑의 넓이를 구한 다음 2배. 그래서 요 결과물의 2배에 이 2배는 왜 2배였어? 요거의 2배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y는 x랑의 넓이가 아니고 역함수랑의 넓이니까 또 2배죠.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을 해버린 것 같은 느낌. 쉬운 걸 더 어렵게 얘기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 자, 그러면 4 곱하기 얘 적분하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인데 어차피 여기다가 1, 0 집어넣으면은 그냥 0 집어넣은 건 다 빵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빼기 1 더하기 1 돼서 얘는 4분의 1 되겠네. 그치? 그러면 4분의 1에다가 4를 곱하니까 답은 얼마야? 1이 되겠다. 그쵸? 2배막 안 하셔서 2분의 1 혹은 4분의 1이라는 답에 오답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 좀 이따가